자, 우리 교재 60페이지 보시면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 아까 2의 2단원 토론할 때 이 부분을 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토론의 일반적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에 얘가 순서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토론할 때 먼저 뭐 논제 정하고 입장 정하고 그리고 토론 개요서 쓰고 그리고 입론하고 반론하고 재반론하고 이런 거 순서대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순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주장하고 논박이 있는데요. 주장하고 논박. 주장은 뭐다? 바로 입론 단계가 주장이고요. 자기 주장을 먼저 세워놓는 요 단계가 입론입니다. 그 뒤부터 입론 다음부터 나오는 게 논박이에요. 자, 입론 다음에 이어지는 반론. 자,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거고, 재반론은 질문을 던지면서 허점을 찾고 내 주장이 더 논리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보여줄 거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자기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라고 되어 있어. 독서 토론하기 순서 꼭 알아줘야 돼요. 자, 일단 독서 토론하기에서 논제와 입장 정하기. 자, 논제는 우리가 토론에서 다투려는 거. 이게 논제라고 보면 돼. 자, 토론에서 바로 해결을 위해 논하고자 하는 제목이나 주장이 논제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논제의 요건 꼭 알아줘야 돼요. 자, 논제로 삼을 수 있는 건 뭐게? 바로 찬성과 반대로 쟁점, 다툴 만한 게 뚜렷하게 나와야 돼. 누가 봐도 찬성, 누가 봐도 반대? 이런 건 논제가 될 수 없어요. 찬성과 반대, 쟁점이 뚜렷해야 되고요. 또 요즘에 관심을 끄는 것, 지나 쾌쾌묵은 논제를 다툴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심거리나 흥미가 있는, 요즘에 다뤄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측 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풍부해야 되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논제의 요건이 돼요. 또 논제로 하려면 형서문의 형식이어야 합니다. 의문문이나 뭐뭐 하자 이런 거 안 돼요. 형서문으로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입장을 정합니다. 찬성 또는 반대가 되겠죠? 자, 그때 쟁점에 따라서 개요서를 작성할 거예요. 자, 쟁점이라고 하면 나는 찬성이야, 나는 반대야.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안전하다 이 문제. 나는 그럼 안전하다고 할 거고 쟤는 안전하지 않다고 하겠지. 그럼 여기서 쟁점문이 안전과 관련해서 다퉈보자 이거야. 알겠어? 요게 쟁점이야. 자, 쟁점에 따라서 토론 개요서 각각의 쟁점에 맞는 근거들을 찾아 놓을 겁니다. 근데 내가 찬성이라고 찬성 것만 찾는 게 아니에요. 반대 것까지 다 찾아놔야 얘네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주장을 펼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 그래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는 뭐한다? 쟁점을 분석하고 쟁점에 따라서 각각의 근거들을 잡아 놓을 거고, 근데 내 것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편, 상대편 다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쟁점에 따라서 적어 놓고 그럼 뭐 해야 돼? 근거로 들 만한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료 수집으로 넘어갑니다. 자, 주장을 뒷받침만 할 만한 근거인지 판단하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할 건데 이때 자료는 어떤 거여야 돼? 이게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최신의 자료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출처도 분명해야 돼요. 최신의 것이어야 돼요. 자, 자료 수집이 다 끝나면 이제 토론인데요. 우리 아까 주장과 논박으로 나뉜다고 그랬지? 주장은 입론. 일단 자기 주장과 근거를 먼저 쫙 세우는 부분이 입론인데 제일 처음에 용어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용어 정리라고 시작하냐? 논제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토론이 시작돼야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거나 다른 데로 새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 시작할 때 용어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론.
찬성 측 입론해요. 반대 측 입론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반론으로 갑니다. 반론 단계에서는 입론에 나왔던 내용만 가지고 다퉈야 돼요. 그래서 너 입론에서 요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이러고 아니지 않니? 자,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자, 반론 과정이 다 끝났어요. 그럼 재반론을 할 건데 이때는 질문을 합니다. 자, 재반론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뭐라고? 최종 결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상대방의 허점이 어떤 게 낫고 내가 한 것은 이러저러해서 훨씬 더 논리적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 최종 결론이고요. 자, 그럼 토론하면 끝나냐? 아니요. 토론은 거의 스포츠처럼 승패가 정해지기 때문에 평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의 일관성이 있었는지, 자, 그래서 제대로 입증하고 반론을 펼쳤는지, 사용한 근거가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었는지, 주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자, 논리적으로 내용이 타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예의 있게 했는지 혹은 토론 규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토론을 보러 들어가 보자. 쭉쭉쭉 넘어가서 독서 토론하기. 자,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순서대로. 자, 우리 아까 본 순서 그대로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논제와 입장 정하기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마음이가 얘기하죠. 얘들아,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다 읽어왔지? 며칠 뒤에 교내 독서 토론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우리 반에서 모의 토론대회를 열면 어떨까? 좋아. 함께 토론해보면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먼저 논제를 정해볼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논제를 정해볼 겁니다. 자, 먼저 논제를 정해볼까? 이게 첫 번째 단계.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더 생각해보고 할 점을 떠올린 다음 질문으로 만들어보자. 각자 생각한 질문을 종이에 적어서 한데 모아보는 건 어때? 자, 여기는 그냥 질문 만든 거 이걸로 논제할 거 아니야. 여기 중에서 논제가 될 만한 걸 뽑아서 논제 스타일로 만들 겁니다. 자, 마음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계에 맞서 사람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 맡길 수 있을까? 기술 개발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의 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자, 얘네들 궁금하고, 자, 생각해보고 싶은 점들을 적어왔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 중에 논제 뭐 할까? 서연이가 최근 사회적으로 자율주행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자, 우리 논제가 될 만한 거.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게 논제의 조건이죠. 자, 최근 관심이나 흥미가 되는 그런 것들을 논제로 잡게 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을지 토론해보고 싶어. 다른 주제들도 흥미롭지만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보다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기에 좋겠어. 자,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 토론할 때 다른 주제들보다 양측에 대립하는 주장과 근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나도 질문이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 서 좋아. 그럼 우리 모둠의 독서 토론 논제는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로 정하는 게 어때? 자, 그럼 요걸랑 관련 지어서 논제를 정할 겁니다. 자, 지금 나온 건 뭐예요? 논제로 될 만한 조건들, 논제가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쭉 나왔고요. 자, 로봇의 종류는 다양하고 막연하니까 토론의 논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정하는 것이 좋겠어. 자, 그래서 어떻다? 토론의 논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논제를 뭘로 정했어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자, 요렇게 아까 의문문 형식 아니고 요런 형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논제는. 자, 좋아. 그럼 토론의 찬반 입장은 어떻게 정할까? 자, 그럼 이제 논제 정했고요. 논제 정하고 나서 자기 입장을 정합니다. 자, 논제 정하고 입장 정하고
나랑 마음이가 찬성, 서연이와 중호가 반대 입장이 되어 토론을 준비해볼까? 그래, 알찬 토론을 위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생각해보자. 자, 지금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계획서에 다 쓰는 이유는 알찬 토론을 위한 거라는 거. 그래,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는요. 토론의 논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자, 찬성과 반대의 쟁점이 뚜렷해야 돼요. 관심거리나 흥미로운 주제여야 합니다. 최근 관심을 끄는 것들. 또 양측에 대립하는 주장과 근거가 풍부하게 나와야 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쟁점에 따라 토론 개요서 작성하고 자료 수집하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개요서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개요서를 보면 뭐가 들어가는지 봅니다. 학교, 모두먼 누구고, 논제가 뭐고, 자, 논제가 먼저 나왔죠? 자, 그리고 원활한 토론을 위해 용어 정의를 먼저 합니다. 자율주행차에 용어 정의가 들어가고, 쟁점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자, 쟁점 두 개죠? 그럼 쟁점 1은 뭐니? 쟁점 1, 안전. 쟁점 2 나오면 이익. 요거 두 개로 갈 거야. 자, 얘는 찬성인데요. 반대쪽에 대한 것도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쟁점 1은 안전이고요. 쟁점 2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토론 개요서에 들어갈 주장은 바로 뭐겠니? 찬성은 자율주행차는 안전하다 라고 했으니까 반대 측은 뭐겠어요? 자율주행차는 안전하지 않다. 자, 쟁점 2에서 주장은 뭐겠어요? 찬성 측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장을 뭐 서술형 문제로 나오기도 하니까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제 자료 수집으로 넘어가요. 자, 그럼 자료 수집할 때 어떻게 자료 모은다고요? 자, 내가 말하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 주장과 근거가 제대로 뒷받침이 딱 되는 걸 뭐라고 그래? 타당하다고 하죠? 자, 타당한 자료를 모아줘야 되겠고요. 자,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까?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자, 우리 책에서 찾았어요. 자, 그럼 이건 어디다 써야 되겠니? 당연히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근거를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이건 뭐였니? 바로 긍정적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장점이 많다라는 걸 주장할 때 이 근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대를 넘길 수 있을까? 바로 사용자 수용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바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다른 매체에서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율주행차 사고라고 했어. 그럼 이건 뭐니? 안전하지 않다. 그럼 얘는 안전성을 반박할 자료로 쓸 수 있겠죠? 자, 4. 자율주행차와 일자리 문제. 자, 자율주행차 사용이 보편화할 경우 미국에서 트럭, 버스, 택시 운전사의 실업이 연간 30만 건에 달할 거다. 그러면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않네. 그치? 그럼 누가 사용해야 돼? 반대측이 사용할 거야. 자, 반대측이 자,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아까 이익이 많다고 했잖아, 찬성은. 근데 이익 안 돼. 장점이 없어. 여기 사용할 거고요. 드론과 폭탄 테러.
자,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연관지어 테러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안전성을 반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안전성 반박. 자, 안전성 반박 근거로 쓸 수 있어. 안전하지 않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 라는 거. 자, 4달러.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 역시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미리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자율주행차 도입 조건. 미리 얘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시스템이 미리 도입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들을 다 찾아봤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뭐 했습니까?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모아줬어요. 자, 토론의 쟁점. 자,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다투는 주장, 논점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나왔죠. 안전하다, 그리고 장점과 이익이 많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퉈볼 겁니다. 자, 토론 개요서. 논제에서 뽑은 쟁점의 핵심 용어를 먼저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쟁점에 따른 주장과 근거를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정리했어요. 자, 이 개요서를 통해서 토론의 흐름을 미리 생각해보고 자기 편과 상대편의 입장을 따져봅니다. 자,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죠. 토론할 때 자기가 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이때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준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도 수집이 다 끝났어. 그럼 뭘로 들어가야 돼? 바로 토론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토론하기. 자, 토론의 시작은 뭐라고? 입론부터 시작해요. 입론은 주장이라고도 불렀고요. 나머지 단계, 입론 이후가 논박 단계죠. 반론, 재반론,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마음인의 모두먼 4명이 찬성 측과 반대 측, 부담인의 모두먼 4명이 사회자와 배심원 역할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 토론 진행표에 누가 어떤 역할 맡았는지 됐고요. 자, 사회자의 역할, 사회자 한번 볼까? 지금부터 함께 읽은 책 로봇시대, 인간의 일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독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는 논제를 소개합니다. 논제를 제시해 주고요. 자, 찬성 측부터 논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입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회자가 뭐 했어요? 논제를 제시하고요. 자, 찬성 측부터 바로 발언권을 부여하면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발언권을 부여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사회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찬성 측이 입론을 먼저 시작하고 있죠. 자, 마음이 먼저 이번 토론에서 저희가 말하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와 움직임을 결정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자, 지금 자율주행차는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용어 정의부터 있습니다. 자, 용어 정의 먼저 했고. 자, 저희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자, 얘는 찬성이라는 거죠.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첫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쟁점 나왔어요. 안전하다. 앞서 읽은 책에서 보았듯이, 자, 근거의 출처, 책에서 찾았어요. 자, 세계적으로 해마다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를 줄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떻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자, 요것을 근거로 들어서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 안전이고요. 둘째,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습니다. 이게 두 번째 쟁점이죠. 자, 자율주행차를 공유하면 차고에서 잠자는 자동차가 사라질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를 필요할 때 부르면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 굳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도 없고 운전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 주차비와 유지비가 들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다? 자, 근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때요? 경제적이다. 앞에 쭉 나왔죠? 그리고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막히는 길에서 졸음을 참으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대신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하기 힘든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자,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자, 지금 뭐 나왔어요? 이익과 장점에 대해서 근거로 들어 이익과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반대측의 입론이 나올 차례죠? 저희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자, 지금 반대한다고? 자, 입론에서는 확실히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자, 쟁점. 자율주행차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혼잡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단계의 자율주행차이지만 무단횡단이라는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자,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둘째,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익. 자,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종류의 센서와 장비를 탑재하면 그만큼 자동차 가격은 높아질 것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비싸요. 또한 자율주행차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많은 사람의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게 되고 많은 사람의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게 되고요. 또 버스, 택시, 트럭 운전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율주행차 도입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이 많다라고 근거를 들어줬어요. 자, 지금 입론이 끝났습니다. 자, 입론은 뭐예요? 찬성과 반대 측에서 자기 편의 주장과 근거를 먼저 세워주는 단계. 그래서 입론을 다른 말로 주장이라고 했고 뒤에 이어지는 단계는 논박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먼저 내려서 토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동을 피하면서 토론의 내용과 범위를 한정해서 원활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입론을 바탕으로 한 양측의 쟁점. 자, 쟁점 두 개였죠? 안전하다, 이익이 된다. 안전, 이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퉈볼 겁니다. 자, 이제 반론으로 넘어가요. 이제 양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반론은 상대편의 입론 내용에 관한 반박만 가능합니다. 자, 왜? 자, 앞에서 말하지도 않은 거 얘기하면 토론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입론에 관해서만 반박할 수 있어요. 자, 쟁점에 관해서만 토론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연이가 얘기하죠. 찬성 측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셨지만, 자, 그럼 반대 측이 찬성의 입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안전하지 않다.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되면 심각한 피해. 차량 돌진 테러나 폭탄 테러에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면 테러범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 사람이 원격 조종하는 드론이 폭탄을 싣고 날아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일, 다른 매체에서 찾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것을 근거로 들어서 테러에 이용되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운전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익이자 장점일까요? 인공지능에 버금갈 만큼 운전을 잘해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운전사는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고 돈이 없으니 역설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사용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의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을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근데 지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보다 더 많은 사람의 운전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공정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게 훨씬 더 공정한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찬성 측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측에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기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일어난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앞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같은 제도를 만들어 안전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제도의 보완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울러 운전사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읽은 책에서 나온 것처럼 책을 근거로 엘리베이터 운전사가 사라진 대신 오늘날의 엘리베이터는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람을 나르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책에 나왔던 엘리베이터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자, 그럼 반론이 나왔죠? 자, 반론에서는 뭐한다? 상대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자, 어디서만 입론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다. 자, 반대측이 먼저 했어요.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 운전의 즐거움과 운전사의 일거리를 빼앗을 것이다. 자, 찬성 측은 뭐래?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재반론으로 넘어갑니다. 재반론. 반대측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반론할 때 뭐 한다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게 재반론이라고 했어요. 자, 반론에서는 입론 과정에 나왔던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고 반박했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던지면서 허점을 찾아낼 겁니다. 자, 중호가 먼저 시작하죠. 찬성 측은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주행차 또한 사람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대처라는 말이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죠.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자,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더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책에서 보았듯이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일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할수록 점점 완벽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주어. 그러나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사회를 다룬 많은 영화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듯이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차 또한 언제든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찬성 측의 발언처럼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자,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다는 거. 자, 찬성 측 재반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 측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람들의 운전하는 즐거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의 반론에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보다 운전하는 즐거움을 강조한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자, 뭐 했어요? 자, 논리적인 허점, 자, 발언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죠. 자,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랬더니 뭐래? 예, 인정합니다. 소수자나 약자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아니라고 우기면 안 돼. 토론할 때는. 맞는 건 맞다고 해줍니다. 고맙습니다. 기술과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기계가 사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보안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들이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나왔어요? 바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반론이 끝났습니다. 자, 상대편의 입장에 관해서 여기 재반론은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의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지, 자, 약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거고요. 또 자기 편 의견의 강점을 논리적으로 반론해냅니다. 자, 반대측.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많아져도 기존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의 어려움을 무시할 순 없다. 찬성.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중시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보안을 강화하고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등 안전성 개선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해결 방법까지 제시를 해줬고요. 자, 이제 최종 결론으로 갑니다. 자, 반대측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이 가면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토론의 전체 과정에서 우리 그 측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더 논리적이고 더 타당한가. 자, 이것을 중심으로 내 쪽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찬성 측의 발언처럼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사람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실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바로 자, 이건 뭐예요? 상대의 허점을 지적했고요. 또한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해킹하여 테러 등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쟁점 1과 관련되죠. 안전. 쟁점 1입니다. 안전. 게다가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의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까지 빼앗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쟁점 2, 이익과 장점이 많다 했던 거. 운전은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은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최종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서 상대방은 이런 허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쟁점에 관한 자기 주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결론으로 도달했죠. 자, 사회자 찬성 측 최종 결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쟁점 1이죠. 안전해요. 자,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쟁점이죠. 이익과 장점이 많다.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자, 여기도 이따가 뒤에서 한번 판단을 내려볼 거고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운전사의 실업 같은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일을 망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 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망설일 수는 없어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하고 결론을 내려줬죠. 자, 최종 결론. 자, 토론자가 발언한 내용을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토론 과정에서 자기 편이 입증한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인상적인 표현을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이 끝났으니까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를 해줘야 되겠지? 자, 지금까지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을 잃고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독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을 열심히 준비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4명의 토론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은 토론 평가표를 작성해 주시고 배심원 대표가 토론을 평가해 주시겠습니다. 자, 토론이 끝나면 뭐 한다? 평가. 자, 그래서 입론은 평가 기준,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반론에서는 상대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는지, 재반론, 상대편에게 적절한 질문을 해서 효과적으로 논박했는지, 최종 결론,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냈는지, 자, 그리고 태도가 토론의 절차나 규칙에 잘 맞췄는지, 그리고 상대편을 존중해 줬는지, 자, 전체 과정 이거 이따가 다시 볼 건데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면에서. 자, 신뢰성은 뭐니? 근거가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 타당성은 주장에 따른 근거가 논리적으로 탁탁탁 맞아간다는 거. 공정성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오히려 약자의 편에 서주는 게 공정하다는 거. 자, 그러면요. 자, 토론을 지켜본 소감 됐고요. 자, 평가하기 단계. 자, 토론의 전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반론을 펼쳤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에 임했는지, 반론과 재반론 과정에서 논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 토론에서 논박이 진행되는 과정 나왔어요. 쟁점은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이익,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다퉈봤고요. 여기는 각자 채워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 토론에서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판단하기.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신뢰성. 자, 신뢰성이라는 건 뭐다? 점검 기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자, 그러니까 근거가 믿을 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했는지, 또 그 출처의 글쓴이는 전문가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을 만한 건지, 이게 신뢰성이에요. 자, 얘가 봤더니 앞서 읽은 책에서, 자, 책을 근거로 듭니다. 앞에 읽었던 책을 근거로 들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읽은 책에서 먼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인용했어요. 통계 자료. 또, 자, 책이니까 이 전문가가 쓴 책. 전문가가 쓴 책에서 자료를 찾았으니까, 자,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자료다. 자, 두 번째는요,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자, 타당성은 어떻게 판단한다? 자, 얘는 이치에 맞다. 이게 타당성이야. 이치에 맞다.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다. 이게 타당성. 자, 그러니까 자, 얘가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연관성.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거랑 근거가 연관이 있나. 자, 사람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다는 발언에 오류는 없는지, 자, 연관성이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이걸 바탕으로 타당성을 판단할 건데,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 슬기롭게 사용해 왔다고 볼 수 있는가? 만약 슬기롭게 사용해 왔다고 볼 수 없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바로 산업혁명을 예로 들고 있어요. 자,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타당하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아래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산업혁명의 발생을 예로 들어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주장. 자, 타당성이 없다는 뭐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문장이요. 왜냐면 사람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다는 근거에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기계와 도구를 이용해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이제 공정성을 판단해 볼 거예요. 자,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람들이 운전하는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자, 바로 가치를 공정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노약자와 장애인과 같은 약자의 처지를 배려하고 있는지, 이게 공정성입니다.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게 공정한 거예요. 자, 자율주행차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 자, 그러니까 공정성 없죠. 지금 약자 먼저 배려하랬어. 자, 왜냐하면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라는 가치와 운전하는 즐거움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운전하는 즐거움을 더 크게 봤다. 자, 공정성이 없다. 노약자와 장애인이라는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쟁점에 대한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자, 첫 번째는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 빈칸만 채워볼까요? 자, 나의 입장. 만약 찬성이라면, 자, 근거로 든 드론은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자율주행차와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자, 드론, 폭탄, 저거 테러 얘기가 나왔죠? 자, 반대라면 자율주행차가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돌발 상황에서는 앞에 책에 나온 것처럼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자, 두 번째 쟁점은요. 이익이 되는가? 자, 찬성이라면 편리한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자, 반대라면 운전이 지루한 것만은 아니며 운전하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해서
여기서 우리 2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85쪽 여기 정리 꼭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